안녕하세요. 김선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고객의 금전을 맡는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는 매우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거나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떤 논리와 자료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따라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할 경우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업무상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횡령과는 업무상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인정되며 형량이 2배가량 가중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순히 직장에서 돈을 다루는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일반적인 횡령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보관관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회계 처리나 인출을 돕는 수준이었다면 보관으로 보지 않아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횡령 의사의 유무입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었거나 향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사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횡령이 인정됩니다. 계좌를 통과했더라도 실제 개인 사용이 없었다면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초반 조사에서 자백처럼 보이는 진술을 남기게 되면 이후 무죄 입증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했지만 다시 채워넣었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역 없이 관행적으로 처리했다는 답변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동석하에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첫째, 회계자료 및 계좌 내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된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금이 실제로 개인이 아닌 회사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제3자를 위한 임시 지출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사의 동의 또는 관행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묵시적 승인, 기존 유사 사례가 존재했다면 이를 통해 위법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회사 내의 내부 갈등, 퇴사 후 분쟁 또는 단순 회계착오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 사실이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증거 준비와 법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